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은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.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.8% 큰 폭의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.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나쁜 소식보다는 호재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.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제 신고가에 육박해주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엔비디아가 올해 매출 성장이 뭐 140% 이상 성장을 할 거고, 내년도에도 80% 가까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. 그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요.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?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 쪽에서는 이 상승 추세가 5년 동안 좀 지속이 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결국은 미국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. 아직까지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. 주요국 중에서 좀 보게 되면 유일하게 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,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. 11%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세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국 시장이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저 고점을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신고가 권역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리고 다우지수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다소 이제 그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지만, 여전히 시장은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다.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우선 21선 자리대를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오늘도 아마 상승 출발을 좀 하겠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, 즉 2600 한 10포인트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. 21선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, 이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된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시장의 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쪽이죠. 반도체, 그리고 2차 전지 쪽, 그리고 제약바이오. 요쪽에서 있어서 이 순환이 계속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흐름들이 좀 양호하다 보니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제약바이오 쪽은 선별적인 강세의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. 오늘도 반도체 쪽의 주가 흐름들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관련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죠.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.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62,500원 자리대죠. 21선 자리대죠. 이 자리대를 거래량이 좀 동반해주면서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요 자리대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
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원대 후반자리대까지의 반등 흐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일단 1차적인 타겟팅으로는 뭐 한 6만 9천 원에서 7만 원, 뭐 그 정도의 라인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돌아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. 여전히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이거를 상승을 해줬지만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좀 돌아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.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해주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투심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쪽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.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따로 노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은 좀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과 제약바이오 쪽이죠.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좀 극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이라든가 혹은 실적주들 어제 강했던 부분들이 뭐 전력 쪽이라든가 전선 뭐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 강했었죠. 뭐 이런 쪽에 있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되 그리고 2차 전지 쪽과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분할로 접근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이외에 이제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단 업종별로 눌림목 구간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1차적인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잖아요. 일단 121선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20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겠죠. 요 전고점 권역에서는 한 번쯤은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어제 이제 치고 나갔던 부분들의 종목군들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뭐 피롭틱스라든가 YC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JNTC라든가. 그럼 이들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반대로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못 올라가 있는 애들 있죠.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네오셈이라든가 네오셈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리노공업 같은 대부분의 차트들이 좀 대부분일 거예요. 그러면 요런 종목군들 즉 한미반도체나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넘어서 121선 요 전고점에서 121선 정도를 일단 1차적인 타겟팅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즉 이격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. 61선에 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요걸 넘어가게 된다라면 요 121선 자리대를 타겟팅으로 놓고 뭐 단기적으로 수월하게 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 목표치로 놓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반도체 쪽이든 2차 전지 쪽이든 제약바이오 쪽 섹터든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눌림목을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. 또 예를 들어서 뭐 LS 같은 경우는 121선에 대한 저항이죠. 이런 식으로 먼저 121선을 막고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섹터라면 쉬고 난 이후에는 한 마디가 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러면 요 자리대죠. LS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대 정도까지도 일단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물론 121선을 소화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14만 4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즉 121선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매물 소화를 하고 있죠.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그 정도를 일단 목표치로 잡고 접근하면 될 거예요.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
너무 막 여전히 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. 프로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식으로 좀 밀렸으니까 이거는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좀 보면 되겠죠. 그러면 당연히 121선을 뚫고 넘어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다음 자리대 241선과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, 요 자리대를 목표치로 좀 삼고 보는 거예요. 즉 내가 만약에 프로텍을 갖고 있다라면 뭐 이 자리대 4만 원대에 물려 있다, 4만 5천 원대에 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줘야겠죠.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그런 단가를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는 한 번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38,700원 이 자리대 이하로 매수가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겠죠.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근데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60일 되게 약하죠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121선 자리대를 1차 타겟팅으로 놓고 보는 거라는 거.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부분의 종목군들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로봇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안정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주식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결국 순환매가 돌고 돌면서 업종별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밀리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섹터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이번 주 중에 2차 전지 일단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.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 건가 요걸 좀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해볼 예정이고요.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새가 좀 다르다라는 거. 뭐 예를 들면 양극재 쪽 다르고요. 그다음에 전고체 쪽 다르고 그다음에 음극재 쪽 다르고 차트의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제약바이오 쪽은 선별적이에요. 제약바이오 쪽은 선별적인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의 핵심주들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저는 비중 확대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는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 뭐 전력이라든가 엔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순환매를 노려보면서 트레이딩 스윙 매매로 한번 시장을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. 시장이 좀 괜찮을 거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니까 기관 쪽에 있어서 수급이 좀 괜찮은 기업들 그런 쪽을 좀 눌림목 매수를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너무 시장 어려워하지 마시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700 라인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좀 가급적이면 자주 올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